안녕하세요. 윤쌤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59차 시 여러 물질이 녹아있는 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류와 염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비율에 관련된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인 염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요, 해수 1000g, 단위를 좀 환산해 보면 1kg 정도 되겠네요. 해수 1kg, 해수 1000g을요, 끓입니다. 그러면 물은 증기가 되어 날아가죠. 그리고 물이 전부 다 날아가고 남는 고체 가루, 걔가 염류입니다. 즉 해수 안에 녹아 있었던 물질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해수 1000g을 끓여서 물을 전부 다 증발시키고 남은 하얀색 가루, 염류는 보통 한 35g 정도, 해수 1000g 안에 보통 평균 35g 정도 염류가 들어있대요. 그 염류 안에 여러 가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염화나트륨이래요. 염화나트륨은 다른 말로 소금이라고 얘기하죠. 먹어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맛이 짭니다. 짠맛을 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닷물이 짜기만 한 건 아니에요. 약간 씁쓸한 맛도 나타내요. 그게 염화 마그네슘 때문입니다. 염화 마그네슘은 그 맛이 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장 많은 건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황산 칼륨, 그 다음 기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전부 다 합치면 대략 35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염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닷물에 녹아있는 아이들을 염류라고 한다면 염분은 딱 수치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수 1000g 안에 거기에 녹아있는 염류가 총 몇 g인지를 표현한 것이 염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해수 1000g 안에 염류가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고, 염분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가 적게 녹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염분의 단위는요, PSU라고 해서 실용염분 단위를 쓰고요. 예전에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퍼밀이라고 하는 단위를 썼어요. 퍼센트하고 약간 좀 비슷하지요. 보통 100분율이라고 해서 100g 안에 몇 g이 들어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100분율이다 라고 배웠어요. 100g 안에 어느 정도 들어있니? 100분율. 그래서 퍼센트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해수 1000g 안에 몇 g이 들어있니?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100분율이 아니라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1000분율이라고 하고, 퍼센트하고 모양은 좀 비슷한데 옆에다 이렇게 점을 하나 더 찍는 이런 형태로 표시했었습니다. 이런 단위도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전부 다 PSU 이렇게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요, 해수가 염분이 달라요. 어떤 지역의 바다는 짜요. 어떤 지역의 바다는 덜 짜요. 어떤 지역은 염분이 많이 녹아있고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많고 적음을 전부 다 평균을 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해수의 평균은 약 35 PSU 정도 됩니다. 즉 해수 1000g을 끓여서 가열하면 물이 증발되고 한 녹아 있었던 염류의 양이 35g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 앞에서 조금 전에 표시했던 그림입니다. 해수 1000g 안에 염류가 35g 녹아 있어? 그렇죠. 그럼 얘는 염분은 얼마야? 그렇죠. 염분은 35 PSU,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PSU라는 단위를 다시 보면요, 15도씨 1기압, 바닷물에 전류를 딱 흘려보냈을 때 측정한 염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평균 염분이 35 정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염분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염분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염분이 달라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입니다. 즉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염류의 양은 일정한데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좀 더 희석이 돼서 염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대신 증발량이 많아버리면요, 물이 더 많이 증발을 해요.
똑같아요. 물의 양이 적은데 염류의 양은 그대로 있으니까 염분은 오히려 높아지겠죠. 그래서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 가지고 염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육지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담수의 양이 적은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겠죠. 즉 육지로부터 흘러드는 담수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수가 묽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염분이 낮아지고요. 세 번째는요. 바닷물이 해수의 결빙과 해빙. 바닷물이 얼어요. 그럼 물이 얼어버리면 염류를 녹여있는 용매의 양이 줄어든 거죠. 결빙일 때는 염분이 높아져요. 해빙 그러면 녹아있었던 빙하 같은 물질들이 녹아서 물이 유입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염분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일 3개를 가지고 염분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걸 보면 강수량과 증발량.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많아요. 물이 줄어든 거죠. 담수의 유입이 적고 결빙, 해수가 얼어서 결론 물이 전부 다 줄어버려요. 염류의 양은 일정한데 물이 줄어드는 경우 우리는 염분이 이때는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옆에 보면요. 증발되는 물보다 비 오는 양이 훨씬 더 많아요. 물이 많아지는 거죠. 담수가 더 많이 유입이 되고 빙하가 녹아서 물이 유입이 되는 것. 즉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염류는 그대로 있는데 물의 양이 많아진다면 염분은 낮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염분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두 번째로는요. 해수,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류들 사이의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해역이라고 했으니까 한 3군데를 지정해요. 첫 번째 북극해, 두 번째 동해, 세 번째는 홍해. 각각의 바다에서 바닷물을 1000g을 떠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을 끓여요. 그래서 물이 날아가고 그 안에 녹아있는 염류가 총 몇 g인지 어떤 것들이 녹아있는지를 분석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북극해 같은 경우는요. 염화나트륨이 23.3, 염화마그네슘이 3.3, 황산마그네슘이 1.4, 기타가 2.0이 들어있었대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해수의 염분은 각각 얼마인가 그랬는데 염분의 개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g수로 나타낸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녹아있는 게 얘네들인데 얘네가 총 몇 g인지를 알려주면 그게 염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북극해 같은 경우는 23.3 더하기 3.3 더하기 1.4 더하기 2.0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총 여기는 30이 녹아있네요. 그래서 북극해는 염분이 30 PSU가 되겠습니다. 그럼 동해는 25.6 더하기 3.6 더하기 1.6 더하기 2.2 얘를 전부 다 더하면 염분은 33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해는 33 PSU. 마지막 홍해 31.1 더하기 4.4 더하기 1.9 더하기 2.6 얘네들 전부 다 더하면 와우 숫자가 크네요. 얘는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염분은 40 PSU. 이 자료를 정리해보면 바다마다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은 다르다. 염분이 다르다. 북극해가 30이고 홍해는 40인 거 보니까 홍해의 염분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는 33 평균보다 평균 조금 낮네요. 그런데 북극해는 우리나라보다도 바닷물이 덜 짜다는 얘기입니다. 아, 해수역마다 여러 해역마다 염분은 다르구나. 녹아있는 염류의 양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자료는 1000g 안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 g수이기 때문에 녹아있는 아이들 전부 다 더하면 그 해역의 염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해수마다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이 달라요. 그래서 염분이 다르다라는 건 알았어요. 아까 앞에서 봤던 표를 봤을 때 북극해는 30, 동해는 33, 홍해는 40에서 녹아있는 염류의 양이 홍해에서 가장 많다라는 건 알았는데 이번에 궁금한 거는요. 이 녹아있는 염류들 중에서 어떤 특정 한 염류만 찾은 겁니다. 각 해역에서 염화나트륨 요거 하나만 먼저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즉 북극해에서도 동해에서도 홍해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건 염화나트륨이에요. 그런데 북극해에서도 염화나트륨이 많은데 북극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염류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 동해 안에 들어있는 전체 염류 중에서 역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
홍해 안에 녹아있는 전체 염류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겠다는 거죠. 공식은 옆에와 같아요. 전체 염류의 양, 북극해는 30, 홍해는 33, 동해는 33, 홍해는 4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전체 염류는 알려준 거고, 그 중에서 한 염류, 여기서 한 염류는 염화나트륨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북극해는 전체 염류는 30이 되겠어요. 앞에서 계산해 놨거든요. 30분의 특정 한 염류, 염화나트륨을 물어봤는데 23.3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여기 앞에다 23.3 비율을 따졌으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지만 대략 한 78%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동해는요, 전체 염류가 33이니까 분모가 33이 되는 거고 분자는 25.6이 되겠네요. 역시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을 하면 얘도 역시 약 78%가 나옵니다. 마지막 홍해 볼까요? 홍해는 전체 염류가 가장 많아요. 40 중에 염화나트륨은 31.1 곱하기 100을 하면 역시 얘도 대략적으로 78%가 나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북극해도 동해도 홍해도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의 비율이 똑같아요. 78%. 전체 양이 40으로 많아졌으니까 31대에 비해서 전체가 31대에 비해서 전체가 40이라면 염화나트륨이 31대는 23.3이지만 전체가 40으로 늘어나니까 염화나트륨의 비율도 같이 31.1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염화나트륨 늘어난 거, 전체 비율이 전체 염류가 늘어나니까 역시 염화나트륨 양도 늘어납니다. 즉 같은 비율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바다든지 간에 홍해처럼 바닷물이 짜도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이 78% 들어있는 게 염화나트륨이라는 얘기고, 북극해처럼 바닷물이 짜지 않아도 전체 바닷물 안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염류는 염화나트륨이고 전체 염류 중에서 78%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바닷물이 짜든 짜지 않든. 이게 바로 염분비 일정 법칙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및 위도별 염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염분비 일정 법칙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주변은요, 바다 염분이 약 33이에요. 아까 동해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33 PSU예요. 전 세계 평균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전 세계 평균 염분이 35 PSU라고 했으니까 전 세계보다 우리나라 바닷물의 염분이 살짝 낮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우리나라를 계절로 봤을 때요, 여름하고 겨울이 좀 달라요. 여름은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겨울보다는 염분이 낮고요. 담수의 유입이 많은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염분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가볼까요? 적도지방은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요. 그래서 강수량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분이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건조한 기후예요. 그래서 오히려 증발량이 훨씬 강수량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높게 됩니다. 극지역은요, 빙하가 녹아요. 그래서 담수가 유입이 되는 결과하고 똑같거든요. 염분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위도별로 염분이 대략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고요. 오늘 수업 중에서 여기 왕별 보이나요? 빨간색 별? 좀 중요하고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내용 정리하는 강의에는 예시 문제가 조금 없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서 풀어보시면 염분비 일정 법칙이 조금 다소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꼭 정리를 따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도별 염분비 일정 법칙,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극지역이냐, 중위도 지역이냐, 적도 지역이냐에 따라서 염분 달라요. 계절에 따라서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염분이 달라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역, 계절, 거기에 따라서 염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요, 전체 염류, 녹아있는 전체 염류 중에서 어떤 하나의 염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요, 어느 지역이나 똑같아요. 짠 바다인 홍해, 안 짠 바다인 북극해, 똑같이 염화나트륨은 78%씩 가장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죠. 즉 비율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할게요.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해역에서나 일정합니다. 얘를 우리는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정리하겠습니다.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합니다.
2번, 해수에 포함된 염류의 총량은 다 다르죠. 어떤 바다는 짜고 어떤 바다는 안 짜요. 하지만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하죠. 이를 우리는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합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한다. 세 번째, 해수에 누가 가장 많이 녹아있죠? 그 짠맛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장 많이 녹아있는 건 염화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빙하가 녹은 곳은요. 빙하가 녹은 곳의 염분은 주변보다 낮아요. 그렇죠. 물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빙하가 녹은 빙하수는 염류가 포함되지 않은 물을 우리는 담수라고 했거든요. 담수가 공급이 되잖아요. 바닷물이 묽어지는 겁니다. 결론은 염분이 주변보다 낮아지게 되겠죠. 요 4번 같은 경우는 스스로 정리하기에 서술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교과서에다 답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1번, 염류의 개념 알아두셔야 돼요. 염류는 바닷물 안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야기해요. 어떤 거, 염화나트륨도 염류죠. 염화마그네슘도 염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염분은요.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를 전부 다 더해서 총 몇 g이 되는지를 밝힌 게 염분이 되겠습니다. 염분의 단위는요. 실용염분 단위는 PSU를 쓰기도 하고 예전에는 퍼센트하고 약간 비슷한 이런 단위를 쓰기도 했거든요. 퍼미를 쓰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염분은 한 35 정도 됐었고요. 우리나라는 33 정도 됐습니다.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꼭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 두 번째는 육지로부터 흘러드는 담수의 양, 세 번째는 해수의 결빙과 해빙, 세 가지를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어느 지역에서 염분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염분비 일정 법칙은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은데 꼭 정리해 두세요.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해역마다 달라요. 하지만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해역에서나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60차시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